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양시장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을 쌍끌이 매수세에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130선을 회복했는데요.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1.3조 원가량 매수하면서 5개월 만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장중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약보합권인 1,03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고 기관 홀로 팔자세에 나섰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헝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 의회의 예산안 전쟁에 대한 표결이 이번 주에 몰려 있어서 셧다운에 또 디폴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주유소 3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 통화 소통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또 오늘 원래 김범준 위원님께서 나오시는 날인데 이제 백신 접종 관계로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니까 오늘 우리 이 후성이가 또 네. 신고가를 가졌네요. 또 그렇죠. 후보지로서 아주 기특하실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오늘도 얘기해가지고 오늘 한 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네.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고 사실 아침 방송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예.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근데 정말요? 갔어요. 오늘 제가 아침 매매 시그널에서도 얘기했었고 네.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에도 얘기했었고 장마감 방송에도 얘기했었고 좀 전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또 얘기를 하는데 후성이 갈 수밖에 없을 그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가는 건데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각각 뭐 25%에서 뭐 100%대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뭐 소식이 전해지면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겁니다. 내년엔 또 더 좋아져요. 제가 이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후성을 계속 노래를 했던 건데 실적이 되게 좋은데 다른 애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얘만 안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도 딱히 없고 결국은 세력들이 장난질을 했던 거였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는 고점에서 매도시키고 세력들을 물리게 만들어놨었죠. 아마 계속 후성을 공략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쫓아왔다면 정말 세력들을 물리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은 근데 물리지 않습니다. 세력이 왜 물리겠어요? 물리질 않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억울하면 500%, 1000% 뛰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쫓아가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후성 한 번 더 봐야죠. 자, 후성 오늘까지 보면 한 31번째 보는 중인데요. 자,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이거 10% 한번 움직여갖고 25,000원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서서 올라가는 애들은 각도가 섰다고 그러죠. 각도가 서서 이렇게 로켓처럼 쏘고 있는 애들은 이미 급등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보면 돼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각도가 한번 쓰고 나서는 쉽게 급락하지 않고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마찬가지 이미 각도가 쓴 거는 저기 봐서 그렇지 이미 각도는 여기서 많이 섰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또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작전주처럼 그냥 쭉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그다음 목표치는 25,000원을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25,000원이 끝나느냐? 안 끝나요. 작년에 이제 세아베 스틸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여기서도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죠. 이거 죽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얘네들 또 올라가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SK이노베이션도 서울경제TV에서 10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 2015년도 여기서 10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100% 상승한 이후에서 횡보를 1년 한 10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를 하고 나서 거의 2년은 안 됐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맞을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또 상승을 하고 이 흐름이 나오고 또 조정받고 또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이런 상승들이 이제 찾아오는 부분들을 사실 참지를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먹지를 못하고 대부분 뭐 이 정도 먹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지만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오징어 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후성을 남겨놓은 거 부분들은 25,000원이 아니고 5만 원도 저는 노려봐도 된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있는 오징어 다리가 지금 적게 먹은 사람들도 지금 뭐 100%가 넘게 먹었다 그래요. 지금 노란톡방에 보면은 막 100%, 160% 수익 났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금액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다 팔고 요만큼 남겨놓은 게 뿌러 터져가지고 160% 올라간 거고 정말 바닥에서 4,800원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진짜로 380% 갖고 있겠죠. 근데 너무 큰 수익이 나니까 많이 팔았을 거고. 근데 어쨌든 25,000원 가면 그 뿌러 터지게 올라간 그 오징어 다리를 또 파세요. 25,000원 가면. 그러면 나머지 그 반토막 뿌러 터진 그 오징어 다리로 더 크게 팅팅 불게 해서 5만 원까지 가져가는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이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번 뭐 코스모시 소재도 고점에서 봐봐요. 고점에서 지금 뚝 떨어질 때 몇 프로 빠졌어요? 20%, 30%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적게 떨어진 건데 떨어집니다. 20%, 30%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조만간에. 그래서 25,000원 찍고 한번 쭉 빠지면 오징어 다리 절반 판 거를 다시 들어가면 되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사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간 후성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비주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은근슬쩍 소비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추석 전에도 움직임이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여행주들,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 다 움직임이 좋은데 하여튼간 소비주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주 은근히 좋은데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지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결국은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쪽으로 돈들이 지금 매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후성도 좋지만 계속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소비주들 이쪽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또 종목 복귀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이 위드 코로나, 이 엔터주 강조 또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중국이 또 미국이 어떻든 이 후성처럼 잘 가는 종목 잡고 든든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께 이 종목과 함께 뭐 섹터 그리고 또 시장 보는 눈까지 함께 길러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의원님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 오늘도 많은 도움을 같은 받고. 종목이신가요? 아니에요. 아, 네. 오늘은 다른 종목 들고 오셨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표적 봐드릴까요? 종목으로 주신 거, 네. CJ부요. 아, 네. CJCJB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때 32,000원에 아마 주셔가지고 샀었는데요. 네, 비중이요? 한 10% 정도 샀었어요. 아, 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도 또 위원님께서 이제 뭐 엔터주 그리고 네,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큰 매도했더라고요. 네, 6% 넘게 하락해서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그좀 같은데요. 여쭤보려고요. 네,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CJC를 질문 주셨는데 네. 이 CJCGV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추천했거든요. 네네. 가장 비싸게 추천한 자리가 32,000원짜리네요. 네네. 네, 가장 비싸게 사신 건데 가장 비싸게 산 것도 수익이 납니다. 원래 후성도요. 가장 비싸게 추천한 게 1,800원, 900원 정도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제가 그 10%에서 오늘 너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싸그리 매도가 나올 걸. 한 내일도 떨어질 8%는 거예요. 8%는 팔았어요. 2%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언제쯤 이걸 다시 그러니까 내일도 제가- 떨어질 건데 더 네네. 떨어지면 그때는 저점에서 사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면은 CJ CGV를 처음 추천했었던 거는 작년입니다. 2020년도에서 바닥에 있을 네. 때 네. 카지노 관련주들 추천을 하면서 CJ CGV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때 이후에서도 올해 초에서도 또 한 번 추천했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추천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한때는 뭐 20% 넘게 수익이 나서 작년 대비 뭐 30%, 40%도 수익 났던 거를 자랑도 했었고 올해도 20% 정도 수익 났을 때도 자랑도 했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그 네. 빠지면 다시 모아야 돼요. 다시 네, 모아야 네, 그래서.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저점 자리가 19,000원짜리거든요. 아. 저점 자리가 작년도부터 19,000원대에서부터 2만 원대 추천했기 때문에 저점 자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네. 지금의 고점 자리는 32,000원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19,000원에서 32,000원. 네. 근데 지금 32,000원대가 작년하고 올해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매매로 하기는 제일 불리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 가격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나중에서 올라가서 4만 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만 원 가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네. 거래가 실리면서 안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장대 네, 음봉에다가.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당장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요. 예, 조금 예.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보면 갑자기 사모펀드에서도 24만 주, 네, 외국인들 네, 기관들이 30만 주씩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던졌다라는 얘기는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러니까 후성도 움직이기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을 마지막으로 털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근데 그냥 요만큼 흔들어 갖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고점에서 그냥 와장창 밀려야지 그리고 악재도 터져야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저점까지는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26,000원대. 네. 그렇죠? 거기까지 네. 밀릴 거를 생각을 해서 예,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네. 그래서 후성도 그랬었어요. 후성도 뭐 계속 여기서부터 네.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올라갔지만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급등할 것처럼 보여주고 고점에서 30% 빠지고 여기도 급등할 것처럼 보여주고 고점에서 35% 빠지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선 가지고 한 6개월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했는데 예. 다 올라왔죠. 예, 그때 의원님이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하니까 더 사라 그때. 저는 겁이 나서 더는 못 사고 6개월 고생했기 때문에 가진 것만 그냥 가지고 지금 그렇다니, 반 맞아요. 팔고 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의원님이- 느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네, 가기 네. 전에 사람들이 그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최고의 종목이 되지만 그때 당시 불안할 때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지도 못하고 손절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사는 거는 고사하고 그렇죠? 불안해요 원래 떨어질 때에서는. 네. 그래서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듯이 CJ 올라가도 CGV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불안한데 그래서 싸게 사야 돼 그래서. 네. 그래서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면은 흔들려도 그렇게 고점에 있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CJ CGV도 지금 32,000원대 사니까 지금 불안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2만 원대나 22,000원 잡아서 갖고 있다고 한다라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32,000원대보다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단가 싸움인 건데 어쨌든 지금 비중을 잘 줄여놨고 내려오면은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저점 매수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은 지금 꼬여 있는 부분은 일단 안 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에서도 10,000명 이하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위급 사태로 가는 뭐 위중증, 그러니까 중증 이상으로 가는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도 점차적으로 그 관객 수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적들도 좋아질 거라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이 이제 10월 말서부터 11월 달이라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움직이면 CJ, CGV도 이제 막바지로 흔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네, 모아야 되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럼 한 다음 주쯤. 일단은 흔들리면 네. 아침 방송에도 제가 하잖아요. 네, 계속 네, 물어보세요. 추가 매수 네. 되는지 그때 내일 오면 네, 네.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진짜 감사합니다. 네, CJ, CGV 종목에 대해서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율천황 네, 율촌화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800원에요. 네, 100주. 예. 23,800원에 예. 비중이 퍼센테이지로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글쎄, 하여튼 그래요. 주식이 종목이 요거 하나실까요? 율촌화학?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100%로 보면 되겠네요. 예. 율촌화학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한 2주 좀 넘었나요? 2주 조금 넘으셨고. 네네. 네. 어제 좀 급등을 해줬었는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몰랐어요. 상승을 제가 해줬는데 어제 수익 실현을 못 하셨고요. 아쉽게도. 네, 저 일하느라 미처 못 봤어요. 네, 정말 아쉽네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오늘은 또 6%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율촌화학 질문 주신 거 일단은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확 올라갔을 때 저항에 부딪힐 때 어느 정도 좀 팔았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놓쳤으니까 예, 예. 일단은 포장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거래량 패턴은 굉장히 좋고 실적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주실 때 봤는데 실적도 괜찮아요. 예, 저도 그 뭐 대충 알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길래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그냥. 나쁠 부분이 없었고 주가는 바닥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22,000원 이하에서 샀었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22,000원 이하에서 샀었으면은 참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비싸게 샀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예.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24,000원 이하, 그러니까 23,800원 요 정도에서 공략을 잘 들어갔는데 수익 날 때 팔았었는데 못 팔았던 거는 좀 아쉽지만 다시 올라오면 비중을 다시 좀 파세요 이거를. 네, 혹시나 또 이게 또 한 번 또 올라올까요, 저 대표님? 예. 이게 일단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밀릴 네. 가능성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밀로 다시 22,000원 밀릴 수는 있지만 밀려도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도 그걸 밀리게 네. 되면 팔 필요는 없다. 지금 거래량 패턴을 봐서는 다시 28,000원과 그러니까 밀렸다가 올라갈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당장 네. 올라가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당장 올라가면 네. 절반을 팔면 되니까. 네. 근데 밀리면 한 22,000원이나 21,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럼 밀리면 네.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다가 여기 저점이 지지가 되고 다시 움직이면 그 이후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 비중이 작으면 더 22,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데 이미 네. 비중은 100%니까 뭐 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내일이라도 당장 28,000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선 비중을 절반 정도만 팔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팔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또 사도 됩니다. 원래 네. 이제 이 포장 관련된 이 골판지라든지 포장 관련된 이 종목들은 연말에서 원래 그 배당주로 매력이 원래 있던 종목이라 연말까지 그 흐름들이 나쁘지를 않아요. 통상 보면.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더 사도 될 만한 종목으로 일단 보여지니까요.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뭐 불안하시면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2,000원 이하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시세를 다시 주게 된다면 수익 챙기시고 이제 다시 저점에 매수해서 반복해서 등락 이용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바이오 솔루션이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6,400원에 12%예요. 네, 26,400원의 비중은 12%라고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요. 매수를 한 9월 초쯤 들어가셨나요?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 그때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내리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전에 보니까 이거 뭐 한 3만 원대에서도 잘 왔다 갔다 하던데 네네. 그래가지고선 좀 이게 좀 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네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대응 전략 위원님께서 세워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약주 섹터이면서 뭐 화장품, 원료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때에서의 테마의 강세 흐름에 맞춰서 이 테마가 만들어지고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네. 만약에 2017년도나 아니면 코로나 때 2020년도 뭐 3월 달이었다면 얘도 강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때는 그냥 모든 제약주들이 다 급등해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얘는 2020년도에 얘도 가기는 했어요. 100% 정도 올라갔었고 2017년도 그때도 제약주들이 아주 폭등을 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차트를 보니까 2017년도에서는 상장이 되질 않았었네 보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제약주들 급등할 때에서는 뭐 그닥 뭐 움직임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에서의 제약주의 흐름은 굉장히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도주의 흐름으로서 강하게 움직였다면 지금의 제약주들은 가는 것만 가는 말 그대로 이제 작전주들만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얘가 폭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볼 때에서는 재미있게 매매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많이 떠 있는 2차 전지 재료 부품주들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제 지난주 보게 되면 남북경협주들이 참 강하거든요. 오늘 상한가 2개도 나왔어요. 그러면 남북경협주 쪽이 얘보다는 더 깔끔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 손절하고 그걸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제약주를 할 거냐, 남북경협주를 할 거냐,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단타권이다, 매매를 빨리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여지에 없습니다. 무조건 남북경협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지금 왜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 강한 게 움직이니까 얘는 안 가는 거거든요. 네. 다시 2017년도로 돌아가갖고 그때 당시 제약주들이 다 움직이니까 나머지는 안 움직였던 듯이 종목의 섹터와 유행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움직이는 건가? 그게 제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얘의 유행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패션이라든 이런 것도 다 유행이 있듯이 아직 제약주들이 유행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그닥 좋은 회사는 아니라서 뭐 실적을 만약에 실적이 좋았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폭등하거나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 흐름이었다면은 얘는 뭐 가지 말라 그래도 벌써 급등했을 텐데 어쨌든 실적은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그래서 실적은 별로. 근데 뭐 기업 내용은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세포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세포치료제, 화상치료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치료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펩타이드 뭐 화장품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내용이 좋으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별로다라는 부분. 어쨌든 제약주의 바람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26,000원 이상으로는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 사신 이유가 많이 떨어져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들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에서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올라오면 굳이 네네. 약한 섹터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 이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올라오고 나서 제일 만만한 쪽은 소비주 쪽입니다. 남북경협주를 얘기했지만 거기는 핫한 쪽. 근데 남북경협주는 뭐가 좀 불안하냐면
또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무슨 얘기에 또 따라서 또 폭파사건 또 나오게 되면 또 급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불안해서 그렇지 매매꾼들은 사실은 남북개업지는 오늘도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안함을 알고도 공략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제 그런 불안함을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제가 볼 때에서는 이쪽 그 엔터주 쪽이 좀 유리한데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 좀 더 편한 쪽인 엔터주 쪽으로 내지는 뭐 소비주 쪽 이런 여행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좀 더 속 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얘는 수익으로 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너무 그게 속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리면 오긴 오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참 힘들었네. 아, 주식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면 가지 말라 그래도 잘 올라가는데 안 가는 종목을 부여잡고 있으면 아주 안 움직여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도 사춘기가 있어요. 그냥 사춘기라 생각하면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렇죠? 아, 네네. 그렇군요. 철들 때까지만 조금만 더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수익권에 올라오게 된다면 소비주처럼 시선이 집중될 만한 섹터로 종목을 교체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가워요. 도와드릴까요? 아, 올릭스. 올릭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에 네. 60%요. 43,000원에 비중은 60%. 60%. 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중이 꽤 되시네요. 네. 네. 어떤 물타기 하다 보니 그랬어요. 아, 물타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네. 60% 절반 이상이 되셨는데, 지금 43,000원. 처음에는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글쎄, 한참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47,000원서부터 예.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첫 때 보니까 이제 등락이 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좀 수익을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수익 매수하신 지 맞아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수익도 볼 수 있었는데 예. 안 팔았지. 아, 그때 팔지 않으셨고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지금은 계속 뭐 밑으로 빠지기만 하고 네. 올라갈지도 모르고 오늘 뭐 자회사가 뭐 학회한다 그래서 네. 혹시나 그 기대를 조금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릭스 이제 이거는 이제 mRNA 관련주로 이슈가 좀 많이 계속 그동안에서도 여기저기 뭐 찌라시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위치를 보니까 많이 좀 떠 있고 그래갖고 저는 별로 관심을 좀 주지는 않았는데 빠지지는 않고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흐름은. 네네. 일단은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실적이 안 나와요. 자, 실적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네. 보게 되면 연속 적자를 지금 2018년도서부터 해서 2021년도 현재까지도 계속 적자니까 2018, 19, 20, 21,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지금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내용은 mRNA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좋아는 보이지만 뭐 간판만 좋게 만들어 놓고 실상으로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그거만큼의 기술력이 되느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의학 박사들도 교수님들도 이게 진짜 괜찮은 기술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유전자, DNA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술력이 정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될 거냐? 사실 이거를 뭐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기도 어렵고 해서 제약주는 굉장히 그게 좀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오는 실적들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이제 불안불안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0월 달서부터 11월 달 사이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부터 대부분
감사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리면 이제 11월 달에 본격적인 감사 시즌이 시작되면 실적이 나쁜 애들 중에서 이제 급락이 나온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상패로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들어갈 수도 있을 위험 때문에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같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얘도 같은 섹터에서 같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적이 단단하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대감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에. 그럼 그 기대감이 이미 올라갔으면. 나왔네요, 그죠? 뭐 저기 자회사가 학회를 26일부터 29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29일까지도 못 보겠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제 불안하기 매수까지 때문에 올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감사 시즌에 도래하게 되면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 중에서 제약주들 중에서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라오고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빠지면 얘는 잘못한 게 없어도 얘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길게 보지 마시고 45,000원까지는 얼마든지 뭐 심심할 때마다 45,000원 갖다 올릴 수 있어요. 수익으로. 그럼 수익으로 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 당연하죠. 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좀 안전한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지금 그 뉴스에 보면은 실적이 그나마 괜찮을 거다라는 이제 섹터들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 보면은 그러니까 해운주들 있죠. 네, 해운주들의 실적이 3분기가 좋을 거라 그러는데 해운주들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얘보다는 해운주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해운주가 안전. 차라리. 두산중공업은 어때요? 저는 저기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면 두산중공업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열심히 엔터주하고 소비주를 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실적을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질 않아요. 왜 안 따져보냐면 적자여도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실적이 안 좋아도 뭐 내년엔 좋겠지라는 기대감에 잘 움직여주는데 이 제약주들은 작년에서 코로나 그 상황에서 제약주들은 동방석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동방석에 앉은 거는 화이자하고 모노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런 애들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차라리 실적을 안 봐도 움직일 수 있는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아니면 실적에 나오는 뭐 건설주라든지 뭐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IT는 좀 뒤에 움직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등 나올 때 불안하시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 학회가 뭐 26일부터 29일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거 나와도 별 움직임 없을 양 거예요. 이틀간의 반동을 좀 줄까요? 글쎄요. 저는 그 학회가 나와도 직접 가보면 그렇게 그 주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잘 얘기를 원래 안 해요. 가면은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거 기대감으로 반등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 반등 나올 때. 네. 그래서 너무 학회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말고 올라가주면 다행이고 안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릭스 종목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앞서서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올릭스 이어서 바이오,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종목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도 족족 다 꿰뚫고 계십니다. 투자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1호 이정수라고 세 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원전선.
대원전선 종목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684원에 12%예요. 네, 2,684원에 12%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한 2개월 넘었어요. 아, 2개월 넘으셨고요. 그때 6월 달쯤에 이제 한창 그 윤석열 전 총장 테마로 묶이면서 이제 시세를 줬었는데 그 이후로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아, 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좀 담아주면서 4% 넘게 상승을 해주기는 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원전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네요, 보니까. 네. 자, 이제 선도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른 전력 관련주는 잘 움직이죠. 네. 그러면 얘도 순환매 나오면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작전주들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들은 죄다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오늘 보면은 남북경협주를 죄다 움직였죠. 네. 거의 다 움직였어요, 웬만한 애들은. 뭐 네, 마이너스 네.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뭐 몇 개 있겠죠. 뭐 한 50개 중에 뭐 60개 중에 뭐 한두 개는 뭐 빠지겠지만 대부분 다 플러스 났는데 얘도 뭐 전력 관련주도 전선 테마주도 다 움직이면서 얘도 4%라는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2,600원대 사셨다고요. 2,684원.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손실은 대략 거의 21% 정도? 손실이 작지는 않네요. 네. 손실이 좀 크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좀 안전하고 그러면은 이거 추가 매수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회사가 안전하지 않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시가총액도 1,400억밖에 되지를 않고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일단은 추가 매수는 되는 모양이에요.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용으로 추가 매수는 아니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기 위한 매매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남북경협주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SLBM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초고속 그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총 4가지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고자세로 막 나오면서 막 뭐라 하는 부분은 없는 거 보니까 남북경협주들이 그래도 당분간은 좀 달릴 것 같아서 순환매매 관점에서 한 2,500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추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했었어야죠. 네.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너무 오래 갖고 있었죠? 너무 고점에서 샀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사야 되는데. 저도 네. 회원들한테 그다음에 방송에 추천한 게 있어요. 대아티아이라고. 어떻게 추천했냐면 이렇게 쭉 빠질 때 있잖아요. 여기 빠질 때마다 모아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대북 관련주들은 근데 이거 대북 관련주 공략한 게 정치 테마 공략하신 거예요, 이거? 네. 일단 저는 대북 관련주 위주로 공략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쨌든 정치 때문에 그렇고 대북 관련주들은 그 북한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쌈박질할 때 있죠. 네. 그럴 때 뚝 떨어지니까 그때 주워 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 패턴 똑같거든요. 어차피 통일 당장 안 할 거고 그렇다고 전쟁 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대립 관계에 있을 때에서는 흔들릴 때 저점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처럼 좋은 관계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하면 분할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 대원전선은 지금 막 급등하고 막 상한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등을 하면 그때는 분할 매도를 막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를 그런 패턴에 얘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 안 좋은 얘기일 때마다 흔들 때는 주워 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급등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 패턴들도 이게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거를 다시 수익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2,500원 정도 올라올 때 네. 그러니까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500원에 올라올 때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2,500원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거기 네. 가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해서
2,5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라는 판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야 되나요? 싸게 사면 좋은데 싸게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아, 지금 장이 지금 끝나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라 딱히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안 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요 정도 모양이면 추가 매수가 되는 모양이니까 뭐 2,090원 정도 뭐 여기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원 전선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고민이 되실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화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 유튜브와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달려주시죠. 자,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시장 뭐 어차피 급락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먼저는 유튜브 상담의 SFA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자, IT는 좀 늦게 움직입니다. 원래 회사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 IT주들이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IT주들은 문제가 그거예요. 다 좋은데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 주식은 움직여야, 그쵸? 그게 단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보유하시고요. 뭐 추가 매수해서 뭐 내년까지 그냥 고생하면 수익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내년에서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니까 가져가세요. 단점은 원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이게 이제 IT의 단점입니다. 자, 다음은 문제는 없어요. 자, 다음은 대현. 자, 매수 가격 3,080원에 비중은 15%. 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쪽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매매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래가 실력이 급등했기 때문에 요 21선을 받치고 다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3,500원쯤에 오면은 거기서는 욕심내지 말고 절반 이상을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넘어가면 그냥 냅두면 돼요. 넘어가면. 근데 넘어가지 않으면 3,500원에서 3,900원 사이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패턴은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매수 가격도 지금 수익 중에 있으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HQ. 자, IHQ. 자, IHQ도 키스트 그다음에 그 초록배 미디어와 같이 그 엔터주에 속하면서 제작 관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투자도 하고 영화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패턴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었던 그 패턴들 있죠.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쭉 올렸다가 쭉 빠지는데 이때에서는 몰라요. 안 움직이니까. 아주 징글징글 안 움직이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때 되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하시면 되고요. 1,812원 더 사세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자, 실적은 나오는데 말을 잘 안 듣죠. 예전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이 뭐예요? 2017년도라든지 이때만 하더라도 가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맨날 올라갔던 종목인데 얘는 그때 당시 실적도 좋았고 기대감도 막 좋았고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뭐 실적 좋다는 얘기 나와도 잘 안 움직이고 뭐 합병을 한다 그래도 안 움직이고 레키로나주 뭐 그 기대감에도 안 움직이고 움직이긴 했죠. 아예 안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100%씩 움직이고 200% 움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맨날 막 자고 일어나면 맨날 상한가 가려고 그러고 그랬던 애가 요즘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서는 자그마한 이슈에도 20%, 30%, 막 10% 막 급등을 했다면 지금은 막 보약을 사 먹여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한 사태까지는 아닌데 나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격이 27만 원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이유는 나빠서 그러냐 하면 최고의 제약주에서는 최고의 종목이죠. 최고의 종목이지만 과거와 틀립니다. 과거에서는 그냥 물만 마셔도 얘네들이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산삼을 먹여도 안 움직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얘네들은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수익 날 때 비중을 줄여놓고 얘네들이 물만 먹어도 다시 기운을 차릴 때까지 그때까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안 움직입니다. 얘가 또 안 움직이면 또 다른 애들 다 움직일 텐데 어쨌든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나면. 자, 다음은 부국철강. 자, 부국철강은 매수 가격 5,500원에 오늘 사셨나? 자, 지금 확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은 뭔가 안에 지금 악재가 나왔으니까 개파락이 떨어졌겠죠. 그 내용까지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시 들어주게 되면 6,000원, 6,500원 갭을 메꾸면 한번 팔아주세요. 그렇게 매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상담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또 한 가지 내일장 전략을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우 선물이 뭐 급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면 지수가 3,200으로 당장 급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수가 당장은 3,200으로 급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종목들이 오늘과 같이 또다시 남북교역주가 또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사이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엔터주들도 별로 눈치를 보지 않는 사이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또 강하게 또 움직여주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소비주들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좀 가벼운 종목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한정돼 있는 그런 섹터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 일단은 내일 시장 뭐 근막만 나오지 않으면 버틸만은 할 텐데 막 기분 좋게 막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막 급등하라는 그런 장은 좀 펼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도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업종이라든지 뭐 이제 계속 그 가격 인상한다 얘기 또 나오죠. 지금 우유 가격 또 상승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니면 영화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투자하는 컨텐츠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경협주들 조정받으면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그나마 내일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폭은 나올 수 있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시장 아침에서도 또 실전 매매 정도 할 테니까 내일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소비주들은 좀 어떻게 흐름을 보시나요? 소비주들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엔터주도 소비주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업종도 포함이 되는데 제일 강한 쪽은 지금 여행주하고 항공주 쪽이에요.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순환매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자마자 당장 지금 뭐 조정받으면 바로 들어가면서 수익 날 수 있는 쪽은 사실 남북경협주들인데 이게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잘못하면 그냥 20%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게 조금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소비주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맞춰서 여행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 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여행하고 항공주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머지들도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추석 연휴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몰아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에 거기 나오는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그 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작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들 그 이제 커뮤니티에도 막 올리는데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자기네들이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K컬처가 널리 퍼지는 그렇죠. 뭐 계기가 되네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요. 이거 자기들이 재밌으니까 깔깔대면서 올리면서 재밌으니까 올리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나라 그 컨텐츠 투자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뽑으니까 이제는 이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그 엔터주들, 제작사들이 있죠. K 컨텐츠. 이쪽이 미래지향적으로는 가장 만만하고 후성처럼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1년만 보면은 후성처럼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앞으로 빠질 거, 미래지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바닥에 있으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물려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소비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만큼 저점 매수해서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